제101화 세상으로 나가는 독청 1. 탕명이 고요한 소림궁 앞 대나무 숲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지그시 눈을 감고 있다. 솔솔 부는 시원한 바람에 어느새 마음은 차분해졌고 복잡했던 머릿속도 정리가 되며 심신이 정화되는 기분이 들었다. 탕명은 지난 몇 달간의 일을 돌이켜보았다. 북경 모용세가에서 영영을 도와 그녀의 아버지 마공을 찾았고 요동 무려산에서는 전생의 사부를 닮은 을부를 만나 그림자 검수를 익히게 도왔다. 그리고 낙타봉에서 만난 낙봉에게 전생의 사부 선우무도의 정순한 천공기공수를 전수받았다. 북경으로 돌아와 보니 뜻하지 않게 왕사룡이 보낸 흉수 장장로에게 모용박이 암습을 당했다. 다행히 천공기공술과 수타진경으로 모용박을 치료하였으나 모용세가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중원 정파들은 마교와의 일전을 준비하기 바빴고 마교와 정파 간에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후유, 엄청 숨가쁘게 달려왔네. 짧은 시간 동안 종횡무진 활약한 탕명은 참으로 많은 일을 처리했다. 그러기에 탕명의 몸과 마음은 적잖이 지쳐 있었다. 탕명이 손가락 2개로 몸을 띄우며 수타음경의 요결을 중얼거렸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개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살라. 수개월 사이에 한층 강해진 내력을 끌어올리며 자신의 내공을 확인해 보았다. 한 차례 불어온 찬바람에 탕명이 한참이나 감았던 눈을 살며시 떴다. 진기를 단전에 온전히 모은 탕명이 벌떡 일어섰다. 하! 고즈넉한 대나무 숲속에 솔솔 부는 바람의 상쾌함이라. 독형이 이 맛에 속세를 등지고 숭산에서 고요하게 지내시는 거군. 탕명은 세상사의 무관심한 독청이 오늘만큼은 부럽다는 생각을 했다. 머리가 한결 맑아진 탕명이 독청을 만나러 대나무 숲을 나섰다. 대나무 숲을 빠져나오니 따사로운 햇살이 탕명의 얼굴을 감싸주었다. 소림궁 문을 열고 들어서자 뜻밖에도 독청이 목검으로 익청에게 검수를 가르치고 있었다. 힘차게 목검을 휘두르던 익청이 탕명을 발견하고는 반색했다. 탕명 형님, 익청, 내가 드디어 무공을 배우는 것이냐? 무공을 배우고 싶어 안달하던 익청이 마침내 소원을 이룬 것이다. 탕명이 목검을 잡고 있는 익청을 보니 한 살을 더 먹어서인지 확실히 예전보다 눈빛이 똘망똘망해져 있었다. 이제 사흘째입니다. 탕명이 처음 소림궁에 왔을 때 익청은 탕명을 쌀쌀맞게 대했었다. 그러다 당소소가 소림궁에 선심을 쓰고 가서부터는 탕명에게 살갑게 대했다. 탕명은 그런 익청의 단순함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축하해, 익청. 형님이 오고서부터 소림궁이 바뀌기 시작했으니 모두 탕명 형님 덕분입니다. 얘기가 그렇게 되나? 익청의 밝은 표정을 보니 탕명의 기분도 좋아졌다. 독청이 목검을 내려놓으며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탕명은 무엇보다도 군자 노인의 병세가 궁금했다. 독형, 잘 지내셨죠? 군자 어르신은 어찌 되셨어요? 제가 북경에서 바로 오는 길이라 낙양에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독청이 고개를 짐짓 뒤로 젖히며 너스레를 떨었다. 당 동생, 내 실력을 몰라서 묻는 거야? 독청의 표정을 보니 분명 군자 노인이 병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감사드립니다, 독형. 감사는 무슨, 동생이 먼 신장까지 가서 수타진경을 찾아온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암튼 잘 됐네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 나한테 수타진경을 찾은 것 말고 또 무슨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야? 지난번에는 탕명이 수타진경을 찾았다는 엄청난 소식을 가져왔기에 독청은 탕명이 또 무슨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까 하며 잔뜩 기대하였다. 입이 간질간질한 탕명이 독청의 반응을 잔뜩 기대하며 말했다. 독형, 제가 천궁기 공수를 완성했습니다. 탕명의 말에 기대와 달리 독청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동생, 그럼 천궁기 공술에도 수타양경처럼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야? 탕명이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셈입니다.
탕명은 모용세가에서 마공을 만나 천궁기 공술로 박쥐병을 고치려 했으나 천마신공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였음을 알렸다. 마공의 박쥐병을 고치기 위해 무려 산 낙타봉으로 천궁기 공수를 찾으러 갔었던 일과 낙봉을 만났던 일을 이야기하자 독청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동생, 그럼 200년 사이에 천궁기 공술도 변질했다는 거야? 그리고 낙봉에게 배운 천궁기 공술로 모용박의 치료에 성공한 것이고? 네. 신기하게도 산산이 부서졌던 뼈들이 빠르게 붓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제가 낙양에 벌려놓은 일이 급해서 완전히 치료된 것은 확인하지 못하고 독형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허, 그거 참. 독청으로서는 탕명의 얘기는 놀랍고 신기했다. 한편으로 생각하니 탕명이 자신을 먼저 찾아온 이유가 따로 있으리라 생각됐다. 동생, 내가 뭘 해주기를 바라는 거지? 제 얼굴에 쓰여 있나요? 사실은 탕명이 뜸을 들이자 성질 급한 독청이 재촉했다. 왜? 나보고 모용세가로 가달라고? 웬만해서는 숭산을 벗어나지 않는 독청이다. 탕명은 독청이 싫다고 거절하면 어쩌나 걱정되었기에 독청의 팔을 슬며시 잡으며 애원하듯 청했다. 우리 형님, 참 눈치도 빠르셔. 독형이 모용세가에 가주시면 안 될까요? 탕명이 팔짱을 끼며 몸을 비비자 독청이 질겁했다. 어라, 징그럽게 왜 이래? 독청이 모용세가로 가준다면 모용박의 병을 완쾌시켜 줄 테고 또한 독청의 무공이라면 혹시나 또 다른 흉수로부터 모용박과 모용원을 지켜줄 수 있겠다고 탕명은 생각한 것이다. 그렇기에 독청이 어찌 대답할지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탕명이다. 탕명의 예상대로 독청은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모용세가라. 역시 안 되겠습니까? 실망한 표정의 탕명을 슬쩍 외면하던 독청이 갑자기 돌아서며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 왜 안 되겠어? 안 그래도 내가 세상 구경 좀 하고 살려던 참이었어. 북경이라. 좋아. 내가 책임지고 모용박을 걷게 해놓지. 탕명은 예상과는 달리 독청이 흔쾌히 수락하자 오히려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이요? 정말 모용세가로 가주시는 건가요? 그래, 동생이 새로이 알려준 수타양경 자세로 수련하니까 희한하게도 고질병이던 햇빛 가려 움증과 천식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소림궁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이야. 이제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지. 독형이 쓸모없다니요? 독형의 의술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던 거려. 그래? 내가 그 정도였나? 아무튼 나도 이제 숭산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세상 구경 좀 해야겠어. 정말 잘 생각했어요. 외부 활동을 싫어하는 독청이라 북경까지 가달라는 부탁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던 탕명이다. 그런데 독청이 의외로 모용세가로 가겠다고 시원스레 말하자 어깨에 잔뜩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듯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다행이다. 이제 걱정 안 하고 낙양으로 갈 수 있겠다. 독청이 탕명의 청을 수락했으니 탕명도 독청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다. 독형, 제가 낙봉에게서 배운 천궁기 공술을 알려드릴 테니 모용세가에 가서 새로운 천궁기 공술로 모용박을 치료해주세요. 탕명의 말에 독청의 눈이 번뜩였다. 좋아. 내가 동생 덕분에 수타진경을 얻어서 내력이 한결 정순해졌어. 이참에 모용박을 치료하면서 나의 내력을 시험해보면 좋겠군. 좋아요. 바로 시작할까요? 이리하여 탕명은 밤새워 독청에게 낙봉의 천궁기 공수를 전수했다. 다음 날 탕명에게서 낙봉의 천궁기 공수를 얻은 독청은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 들었다. 독청은 평생의 수건이던 수타진경의 원본을 얻는 데 이어 낙봉의 천궁기 공술도 습득한 것이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탕명과 대나무 숲을 걷는 독청은 이제 변화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호승심으로 들떠 있었다. 독청이 가장 높이 솟은 대나무 앞에 섰다. 동생, 누가 먼저 올라서나 내기할까? 독청이 대나무 꼭대기를 가리키자 탕명도 승부욕이 발동했다. 좋습니다. 안 봐줍니다. 당연하지. 두 사람이 땅을 박차고 솟구치자 어느새 탕명과 독청이 가장 높이 솟아있는 대나무 위에 올라섰다. 이런, 내가 졌군.
간발의 차이로 탕명에게 뒤졌지만 독청은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복덩이 탕명을 바라보며 독청이 크게 웃었다. 하, 탕 동생. 이젠 화협 비술도 확실히 동생이 한 수이군. 탕명과 독청이 동시에 나뭇잎처럼 떨어져 바닥에 내려섰다. 확실히 탕명은 처음 소림궁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처음 양도를 따라 소림궁에 왔을 때 탕명은 막연한 기대감뿐이었다. 그런데 독청에게 전생의 무공을 되찾을 수 있는 수타엄경의 내공 씨앗을 얻은 것이 천운이었다. 독청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막연하게 수타진경을 찾아 신장키질 석굴로 떠났지만 정말로 자신이 수타진경을 찾을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었다. 그렇게 수타진경을 찾아 두 번째로 소림궁을 방문했을 때의 탕명은 전생의 무공의 5할 정도를 회복한 상태였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다. 이제 수타진경의 완성도는 전생의 수준에 상당히 근접했고 게다가 천궁기공술이라는 의술까지 익힌 탕명이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으나 탕명은 훌륭히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그런 탕명을 독청이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바라보았다. 동생, 우리 폭포에 가서 시원하게 목욕할까? 내가 보여줄 게 하나 있어. 좋아요. 독청이 뭔가 보여주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한 표정을 지으며 앞장섰다. 탕명은 독청의 모습에 뭔가 재미난 것이 있겠다 싶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독청을 따라 나섰다. 독형이 또 무슨 엉뚱한 짓을 하려는 것이지? 탕명이 독청과 폭포에 도착하니 희한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어라? 숭산파 유현은 여전히 어린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지난번과는 달리 아이들의 표정이 밝았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다. 게다가 어린 제자들은 차가운 폭포수를 맞으며 벌 받듯이 수련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넓은 바위에 앉아 서로 낄낄거리며 즐거운 표정으로 닭다리를 뜯고 있었다. 흐흐, 사부님,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희한했다. 유현 또한 온화한 표정으로 어린 제자들을 향해 웃고 있었다. 탕명은 뜻밖의 펼쳐진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으나 독청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피식 웃었다. 탕명이 독청에게 소곤댔다. 독형, 유연 저자가 왜 저러는 거죠? 혹시 죽을 병에라도 걸려 사람이 변한 건가요? 그럴 리가. 독청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웃었다. 유연 저놈이 저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환생한 이후 탕명은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다. 하지만 한순간에 사람의 성정이 바뀌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었다. 저자가 정말 개과천선이라도 한 것인가? 탕명으로서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02화 세상으로 나가는 독청 2. 탕명은 아이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유연의 모습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독청은 여유 있는 표정으로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유연에게 다가갔다. 유연, 잘 지냈나? 헉, 갑자기 나타난 독청과 탕명을 발견한 유연이 놀라서 벌떡 일어섰다. 역시 여전히 독청이 불편한 유연이다. 어색하게 웃어 보이며 유연이 독청에게 인사했다. 독청도인, 안녕하셨습니까? 암만, 난 안녕하네. 그래, 보직 개편은 발표했는가? 흐흐, 아직입니다. 그래, 뭐 내가 도와줄 일은 없고 사장님께 넌지시 자네 얘기를 해줄까? 독청의 말에 유연이 손을 절레절레 저었다. 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아이들과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독청과 유연의 대화를 지켜보던 탕명은 도대체가 두 사람의 대화가 이해 안 됐다. 유연 저자가 아이들 관리하는 일이 싫어. 그렇게 머리를 굴리더니만 도대체 왜 저래? 탕명은 낙양에서 자신을 공경에 처하게 했던 유연을 다시 보자 골려주고픈 마음이 들었다. 유도사, 오랜만입니다. 탕명은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유연의 행동에 뭔가 음흉한 속셈이 있다 생각했다. 탕명이 먼저 아는 척을 했으나 유연은 탕명이 반가울 리가 없다. 탕명, 왜 또 숭산에 나타난 거지? 왜 왔겠소이까? 독형에게 인사드리러 왔지요. 암튼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숭산파는 이제 석가방 일에선 손을 떼신 겁니까? 탕명은 자신의 손에 죽은 석가방 방주 석봉과 아귀가 떠올라 물은 것이다. 하지만 자신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유연의 대답은 오히려 시원시원했다. 그렇다. 우리 숭산파는 더는 석가방 일에는 관여치 않을 것이다. 유연의 눈빛에 의욕이 없는 것이 마치 예전의 일은 모두 잊었다는 표정이었다. 흥. 이상하군. 이자가 자신이 당했던 치욕을 이렇게 묻어둘 인간이 아닌데 참으로 희한하군. 탕명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을 대하는 유연이 오히려 이상하다 생각됐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탕명이다. 유연의 행동이 달라진 이유가 분명 있을 텐데 탕명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자자. 이제 다 먹었으면 그만 올라가자. 네, 사부님. 유현이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서둘러 아이들을 데리고 자리를 떴다. 탕명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독형, 유연이 왜 저러는 거죠? 저는 왜 유연이 딴 속셈이 있다고 느껴지지요? 독청은 그저 유연의 행동이 재미있어 살짝 미소 지었다. 동생 생각이 맞아. 당연히 있지. 유연 저자가 갑자기 착해진 이유가 그게 뭔데요? 사람의 천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 갑자기 착한 행동을 하는 유연에게는 분명 그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 사정이 무엇인지 궁금해진 탕명이 독청의 입을 바라보자 독청이 천천히 입을 뗐다. 며칠 안에 숭산파에서 보직 개편 발표가 있어. 보직 개편 발표가 있다면 그것은 유연이 기다리던 일이었다. 그래요? 유연 저자는 아이들 교육하는 보직을 바꾸고 싶어 안달이잖아요. 그럼 유연이 이번에는 소원을 이루는 건가요? 탕명의 예상과는 달리 독청이 고개를 저었다. 유연이 보직을 바꾸고 싶어서 안달이었던 것은 사실이지. 그런데 얼마 전 상황이 변했어. 상황이 변했다고요? 이제 유연은 자신의 보직을 그대로 지키기를 바라지. 왜요? 며칠 안에 보직 개편과 동시에 무당으로 떠날 숭산파 결사대 20명이 선발되는데 아이들 교육 담당은 그 결사대에서 제외되거든. 아하, 그제야 탕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웃기지? 그렇게 아이들을 못살게 굴던 유연이 지금은 아이들의 호감을 얻어 자신의 보직을 유지하려고 매일같이 고기를 사 먹이며 달래주고 있잖아. 정말 잔머리 굴리는 데는 선수인 놈이야.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서 발을 빼려 안달복달하더니 이제는 그 일이 유연에게 동아줄이 된 것이다. 그래서 세상 일은 새옹지마라고 하지 않던가. 저놈이 아이들에게 하는 짓이 하도 괘씸해서 내가 숭산파 장문에게 얘기해 유연을 결사대에 포함시킬까도 생각해봤었지. 하지만 저놈 인생도 불쌍하다는 생각에 그냥 놔두기로 했어. 마치 전장에 나가기 싫어서 꾀병을 부리는 겁쟁이 병사 같은 꼴이잖아. 그제야 탕명은 유연이 평소와 달리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됐다. 어쩐지 유연이 결사대에 들어가기 싫어서 잔머리를 쓴 것이로군. 명문 정파인 숭산파에 유현 같은 겁쟁이 도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일이었다. 그럼 숭산파도 마교와 일전을 치르기로 한 것이군요. 그렇다는군. 얼마 전 대사형 내연이 대표로 무당에서 열린 영웅대회에 참석했대. 숭산파가 무당이나 화산파에는 못 미쳐도 나름 전통이 있는 문파이니 마교의 소행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겠지. 그렇군요. 조용히 숭산을 지키던 숭산파까지 마교와의 일전에 20명의 결사대를 파견한다니 탕명으로서는 놀라운 일이었다. 탕명이 예상했던 것보다 정파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일이 되면 마교와 정파 간의 힘의 균형이 정파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탕명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으나 독청은 마교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뭐 마교 일이야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동생, 우리 폭포 맞으며 시원하게 목욕이나 하세. 내가 보여줄 게 있어. 도대체 독형이 뭘 보여주겠다는 거지? 독청이 우통을 벗어 던지고 폭포 안으로 들어서자 따라 들어선 탕명은 독청이 뭘 보여줄지 너무도 궁금했다. 워낙 엉뚱한 독청이기에 탕명은 독청이 뭘 하려는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바위 사이로 세차게 떨어지는 폭포수는 차가웠지만
내공이 심오한 탕명과 독청에게는 그저 시원한 정도였다. 맑고 청량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폭포의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은 독청이 탕명에게 손짓했다. 동생, 내가 군자 노인을 치료하면서 새로운 걸 발견했어. 이리 와 앉아봐. 뭔데요? 폭포수를 흠뻑 맞으며 가부좌를 틀고 앉은 독청을 보자 탕명은 순간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독형, 천궁기 공술의 수압을 이용하려는 건가요? 딩동댕, 동생은 참으로 똑똑하구먼. 그래, 내가 군자 노인을 치료하면서 폭포에서 시험해봤는데 효과가 만점이었어. 내가 보여줄 테니 가부좌하고 앉아봐. 네, 탕명이 가부좌하고 앉자 독청이 세찬 폭포수가 떨어지는 탕명의 등에 천궁기공수를 펼치기 시작했다. 수타진경을 새로이 터득한 독청이 탕명에게서 배운 낙봉의 천궁기공수를 펼치자 그 효과는 이전보다 월등히 탁월했다. 독청에게서 한 차례 기치료를 받은 탕명의 입에서 개운한 신음이 흘러나왔다. 한 차례 천궁기공수를 펼친 독청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동생, 기분이 어때? 직접 몸으로 체험한 탕명이 가슴 근육을 움찔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와, 정말 대단해요. 속 근육까지 자극이 되는지 몸이 엄청 가뿐해졌어요. 자신의 예상대로 탕명이 감탄하자 신난 독청이 손을 비비며 좋아했다. 그렇지. 얼른 북경에 가서 모용박에게도 해보고 싶군. 독청이 기꺼이 북경으로 가려 하자 탕명으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탕명은 6년째 누워있는 모용상이 떠올랐다. 독형, 혹시 모용상에게도 효과가 있을까요? 정상에 누운 지 6년이나 됐거든요. 독청의 새로운 치료법은 탁월한 데가 있었다. 만일 독청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누워만 있는 모용상이 앉을 수만 있어도 모용원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글쎄, 일단 두 사람 모두에게 적용해보기는 할 텐데 병상에 누운 지 6년이나 지났다면 효과가 있을 거라 장담할 수는 없지. 하긴 아무리 독청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도 병세가 오래된 모용상에게 효과가 있으리라고 장담하기는 힘들었다. 그렇겠죠? 암튼 잘 부탁드려요. 그래, 나도 어찌 될지 궁금해. 암튼 열심히 해볼 테니 걱정 마. 탕명은 독청이라는 귀인을 반기는 모용원과 모용박의 환한 얼굴이 떠올라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다. 오늘은 탕명과 독청이 익청도 데리고 떨어지는 폭포를 맞고 있었다. 물이 너무 차요. 익청이 이를 다닥다닥 부딪히며 어찌 참아보려 애를 썼다. 탕명과 독청은 평온한 표정으로 폭포수를 맞으며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지만 결국 익청은 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다. 익청이 덜덜 떨며 얼른 옷을 주워 입으려다 산 위에서 내려오는 사진풍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사부님, 숭산파 장문입니다. 익청의 말에 탕명과 독청이 눈을 떴다. 사장문이 어디를 가는 것이지? 앞장서 내려오는 숭산파 장문 사진풍을 발견한 독청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얼른 폭포에서 빠져나갔다. 그러자 탕명도 독청의 뒤를 따라 나왔다. 독청은 우도도 걸치지 않고 쏜살같이 사진풍에게 달려갔다. 사장문, 독청이 흠뻑 젖은 모습으로 나타나자 사진풍이 껄껄 웃으며 폭권을 취했다. 독청도인, 여전하시군요. 대충 폭권을 취한 독청이 실실 웃으며 물었다. 나야 늘 이렇지. 그런데 어디 가시는 길이쇼? 독청의 질문에 사진풍은 웃음기를 거뒀다. 대충 옷을 걸친 탕명이 보니 사진풍 뒤에 대사형 대현과 밉상인 유연이 서 있었다. 세 사람이 탕명을 쳐다보는 눈이 심상치 않았다. 탕명은 분명 이들이 자신에게 용건이 있어 찾아왔음을 직감했다. 탕명이 독청 뒤에 서자 사진풍이 탕명에게 시선을 던졌다. 도인께서 탕명이란 제자를 얻었다고 하더니 이 청년입니까? 사진풍이 자신을 지목하자 탕명이 사진풍에게 폭권을 취했다. 독청이 탕명을 보며 웃었다. 탕명은 내 제자가 아니오. 뭐랄까? 우리는 서로 무공을 같이 수련하는 사형제라 할 수 있소. 독청의 엉뚱한 말에 사진풍이 살짝 눈을 찌푸렸다.
평소의 행동이 워낙 특이한 독청이기에 사진풍은 독청과 사제의 도를 따지고 싶지는 않았다. 사진풍이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찾아온 이유를 말했다. 얼마 전 영웅대회에 참석한 대연이 듣기로는 탕명이 대산에서 사룡방 사달룡이 마교 무사들 손에 죽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이다. 사진풍이 잠시 말을 끊고 탕명을 보자 탕명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도사가 그 일을 물으려 직접 찾아온 것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탕명은 일단 공손히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 대산에서 사달룡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사진풍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다시 물었다. 사실이었군. 그리고 자네가 마교의 요녀인 마고와 친분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사실인가? 요녀라고? 그런데 이자가 사진풍의 말에 불끈 화가 치밀어 오른 탕명이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03화 세상으로 나가는 독청 3. 갑자기 대현과 유현을 데리고 나타난 사진풍이 탕명을 추궁하자 지켜보던 독청의 기분도 적잖이 상했다. 사진풍이 이상하게 평소와 달리 억지를 쓰는군. 내 얼굴을 봐서라도 이럴 사람이 아닌데. 탕명 또한 사진풍의 표정을 보니 그저 덕담이나 나누러 온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탕명이 영영과 함께 있는 것을 화산파의 청색과 청주가 보았으니 그것이 소문난 것이리라. 탕명은 화산파 놈들과 엮였던 것이 후회스러울 뿐이다. 전생이고 이생이고 하여간 화산파 놈들은 입이 싸. 체질적으로 화산파가 싫은 탕명이 몸서리를 쳤다. 다 알고 온 듯하니 잡아댈 수도 없었고 생각해보면 숨길 일도 아니었다. 네, 사실입니다. 제가 위험에 처한 영영을 구해준 인연이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소녀를 구했을 뿐이라는 탕명의 대답에 사진풍도 딱히 뭐라 탓할 수는 없었다. 그렇군. 이제 마교와 정파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터질 터이니 마교와 한패로 몰리고 싶지 않다면 앞으로 처신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독청에게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진풍이기에 무척이나 부드럽게 말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탕명으로서는 사진풍의 말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독청의 제자라면 탕명도 정파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정파 장문인 사진풍의 입장에서는 탕명이 마교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탐탁치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현과 유현 앞에서 자신에게 영영과 거리를 두라 경고를 하니 탕명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일이다. 게다가 탕명은 천성적으로 사진풍처럼 점잔을 떨며 돌려 말하는 사람들이 싫다. 제길, 내가 뭘 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지? 사진풍이 뭐라 말하든 신경 쓸 탕명이 아니다. 탕명이 사진풍의 말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자 뒤에 서 있던 대사형 대현이 발끈하며 나섰다. 탕명, 설마 마교의 요녀와 지금도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상황을 몰라 그저 듣고만 있던 독청은 새까만 후배 대현이 자신 앞에서 언성을 높이자 발끈에 눈을 부라렸다. 누가 누구와 내통한다는 것이냐? 대연, 내가 직접 보았느냐? 독청이 나서자 사진풍이 대현을 제지했다. 대연, 나서지 말거라. 마교와 결전을 앞둔 사진풍으로서는 독청과 쓸데없는 분란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독청도인, 영웅대회에서 탕명에 대해 우려하는 얘기가 나왔다 하기에 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사진풍이 이리 부드럽게 돌려 말하니 독청도 치켜뜬 눈꼬리를 내렸다. 우리는 마교와 정파 간의 일에 끼어들 생각이 없으니 사장님께서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오. 물론 그렇겠지요. 하나, 탕명 저 아이에게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진풍이 다시 도발하자 독청의 얼굴에 불쾌한 빛이 역력했다. 뭘 확인하시겠다는 것이오? 탕명, 저 아이가 지난번 유현과 이곳에서 비무를 했다지요? 그렇소이다. 그런데 유현의 말로는 그때 탕명이 청성파와 아미파의 무공을 사용했다고 하던데 나는 그 점이 이해가 안 됩니다. 혹여 저 아이가 마교의 마공을 익힌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진풍은 분명 탕명이 마교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숭산파 장문이 이렇게 의문을 품고 나선 이상 일이 간단치가 않았다. 탕명은 원래 청성파 속가제자에게서 무공을 배웠었소.
그러니 청성파의 무공을 사용하는 게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오? 그렇군요. 청성파 무공을 쓴 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아이가 아미파 무공을 쓴 것은 어찌 설명할 수 있나요? 설마 아미파 제자였단 말인가요? 그랬다. 분명 탕명이 유현을 상대할 때 처음에는 아미파의 소천검법을 사용하였고 이어 청성파의 송풍검법을 사용하자 유현의 보법이 흔들렸었다. 유현이 당황하자 탕명이 그림자 검술 3초식으로 유현을 제압했었다. 날카로운 사진풍의 지적에 독청은 뭐라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유현이 장문의 신임을 얻으려 탕명을 물고 늘어진 것이 분명했다. 탕명은 유현의 능글능글한 표정을 보자 다시 호기가 발동했다. 유연 이자가 무공은 형편없지만 눈썰미만큼은 대단하군. 좋다. 유연 내가 끝내 나와 척을 지려 한다면 그냥 놔둘 수는 없지. 마음을 이렇게 먹은 탕명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사장문, 제가 청성파 속가 제자인 염강 스승님께 무공을 배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 청성파를 나왔고 다시 독형에게 소림궁 무공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유연이 보았다는 아미파 무공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다시 한번 유연과 비무를 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현은 이미 이곳에서 탕명에게 제압당했었고 낙양에서 대사형 대연이 탕명에게 진 것을 보았다. 그렇기에 탕명이 자신을 콕 집어 다시 비무를 하겠다고 하자 유현의 얼굴이 사색이 됐다. 무슨 수작이냐? 나는 분명 내 놈이 아미파 무공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 탕명이 씩 웃으며 유현에게 다가섰다. 그러니까 그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다시 한번 보여주면 될 것 아니오? 탕명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유현은 괴물 같은 탕명과 다시 비무를 하고 싶은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숭산파의 2대 제자가 어린 탕명의 도전에 이렇게 사색이 되어 물러서자 지켜보던 사진풍과 대연의 얼굴이 벌겋게 물들었다. 유현의 비굴한 행동에 사진풍이 노한 것을 눈치챈 대연이 나섰다. 제가 탕명과 겨뤄보겠습니다. 대연은 지난번 낙양에서 탕명에게 진 것은 자신이 당황해서 실수한 것으로 생각했다. 다시 탕명과 겨룬다면 분명 떨어진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사진풍의 입에서는 대연이 기대했던 말이 나오지 않았다. 유현, 내가 다시 상대하거라. 너는 내 말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사부 사진풍의 표정은 진지했고 엄정했다. 더는 꽁무니를 뺄 수 없다고 판단한 유연이 똥 씹은 표정으로 검을 잡았다. 그래, 꼭 이놈을 이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놈이 아미파 검술을 사용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은 유연이 검을 잡고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제자 사부님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유연이 나서자 탕명도 독청에게 아랬다. 독형, 제가 유연과 다시 겨뤄보겠습니다. 탕명이 아미파의 검술을 쓴 것을 아는 독청은 스스로 나서는 탕명의 의도를 알 수는 없었다. 그러나 탕명의 표정에 여유가 있었기에 독청은 뭔가 재미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 그저 비무하는 것이니 살살해. 네, 독형. 독청과 탕명이 주고받는 말에 사진풍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탕명이 금강검을 뽑아들고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먼저 청성파의 송풍검법의 자세를 취했다. 탕명이 청성파의 검술 자세를 취하자 자신의 말을 증명해야 하는 유연이 검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몇 차례 유현이 탕명에게 세찬 검날을 날렸으나 탕명은 지난번과 달리 화엽비수를 펼치며 유현의 검세를 요리조리 피해 다녔다. 탕명이 자신의 필살기를 유유히 피해 다니자 유현의 얼굴이 붉게 일그러졌다. 이놈이! 장문이 지켜보고 있다. 유현으로서는 탕명이 아미파의 검술을 쓰게 만들어야 했다. 유현이 이를 악물고 검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탕명도 마냥 피해 다닐 수만은 없었다. 이쯤이면 됐겠군. 탕명이 순간 자세를 바꾸며 새로운 검술을 펼치기 시작했다. 됐다. 드디어 탕명이 아미파의 소천검법을 사용한다 생각한 유연의 표정은 희열로 가득했다. 그러나 지켜보던 사진풍의 표정에는 의아함이 가득했다. 저건 그랬다. 탕명의 펼친 검술은 얼핏 보기에는 아미파의 소천검법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소림파의 나한검법이었다. 부처님 말씀에 따라 창안된 소청검법과 나한검법은 비슷한 점이 많았다. 탕명이 나한검법을 약간 변형해 펼친 것이었다. 겉으로 보면 아미파의 소청검법이지만 고수인 사진풍이 봤을 때는 결코 아미파의 검술이 아니었다. 게다가 고수인 사진풍조차 탕명이 펼치는 검술은 처음 보는 검술이었기에 탕명의 검술이 어느 파 검술인지 알 수 없었다. 이것은 두 가지 검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탕명이 아니고서는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사진풍이 작은 신음소리를 냈다. 독청은 탕명의 나한 검술을 보며 그저 신기해하며 낄낄거렸다. 훌륭한 검술이군. 훌륭한 검술이야. 유현, 그만하거라. 사부의 명에 검을 거둔 유현은 잠옷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사진풍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사진풍의 표정은 유현이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사진풍과 독청 그리고 탕명의 표정을 확인하고서야 유현은 뭔가 일이 잘못됐음을 알았다. 한 차례 유현을 노려본 사진풍이 몸을 돌려 독청에게 폭권을 취했다. 독청도인,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괜찮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린 탕명에게 망신을 당했다 생각한 사진풍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가자. 이렇게 사진풍에게 점수를 따려던 유현의 계획은 탕명에 의해 산산이 깨져버렸다. 다음 날, 독청은 북경 모용세가로 탕명은 낙양으로 떠나는 날이다. 마당을 쓸던 익청이 숭산파 장문 사진풍이 제자 수십 명을 거느리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사부님, 숭산파 사람들입니다. 마침 소림궁을 나서려던 독청과 탕명이 문을 열고 나섰다. 익청의 말대로 장문 사진풍이 수십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내려오고 있었고 앞장선 사진풍의 표정이 사뭇 비장했다. 독청이 얼른 사진풍에게 달려갔다. 오늘은 또 어디 가시오? 어제의 일로 약간 삐진 독청이 눈을 삐딱하게 뜨며 묻자 사진풍이 폭권을 취하며 답했다. 결사대를 이끌고 무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진풍의 답이 의외라는 듯 독청의 눈이 커졌다. 그럼 사장문도 마교와 일전을 치르러 가는 것이오? 사진풍이 살짝 고개를 저었다. 그건 무당 장문을 만나 얘기해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단 장문인으로서 목숨을 걸고 떠나는 제자들을 무당까지 배웅하려 합니다. 탕명이 사진풍의 뒤에 늘어선 검은 복장의 결사대를 살펴보니 그곳에 유현의 모습도 보였다. 뭐가 불만인지 유현은 잔뜩 심통이 난 표정을 하고 서 있었다. 어라? 유연도 가나? 분명 결사대에 뽑히기 싫어서 아이들을 구워 삶았다고 했는데? 탕명의 시선을 외면하는 유현의 얼굴이 잔뜩 찌그러진 게 분명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은 것이다. 아마도 어제의 일로 사진풍의 미움을 산 것이 분명해 보였다. 유연 저자가 잔머리를 그렇게 굴리더니 꼴 좋게 됐군. 밉상이던 유현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자 탕명은 고소한 마음에 기분이 좋아졌다. 유현의 마음이 어찌됐건 숭산파의 정예 제자들이 마교를 상대하러 비장한 마음으로 출정식을 하는 것이다. 독청이 한 발 다가서며 말했다. 부디 건승하시길 빌겠소. 평소에 독청답지 않게 정중한 말이었다. 독청에게 시선을 고정한 사진풍이 정중히 폭권을 취했다. 독청도인, 혹여 저희 제자들이 마교와의 일전에서 부상을 입는다면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으나 부디 제자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숭산에서 이웃으로 수십 년을 지낸 처지에서 숭산파 제자들의 부상을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독청이었다. 내 당분간 북경 모용세가에 머무를 예정이오.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사진풍이 앞장서 산에서 내려가니 결사대 20명이 사진풍의 뒤를 따랐다. 대연 뒤를 따르던 유현이 탕명의 앞을 지나갈 때였다. 탕명은 마치 다시는 유현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듯 허리를 깊게 숙이며 폭권을 취했다. 유도사, 부디 마교 놈들의 목을 베어 숭산파의 무서움을 알려주시오. 분명 결사대의 무운을 빌어주는 말이었다. 그러나 자신을 놀리는 듯한 탕명의 말에 유현은 잔뜩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완전히 얼었어. 그랬다. 탕명이 보니 유현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유현은 보기에도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연의 뒤를 따라 터벅터벅 걸었다. 전장에 나서는 병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죽을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탕명은 유현이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숭산파 제자들이 시야에서 멀어지자 독청이 고개를 저었다. 으구, 유연 저놈이 잔머리를 그리 굴리더니 꼴 좋구나. 그러게요. 저는 오히려 딱하네요. 제가 보기에도 유연 저자는 무공 수련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쯧쯧. 역시 사람은 자신이 생긴 대로 살아야 해. 적성에 안 맞는 칼질을 무서운 마교 놈들하고 하게 됐으니 유연 저놈도 참으로 불쌍하구먼. 익청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끼어들었다. 사부님, 저는 칼질하는 게 적성에 맞습니다. 익청의 표정에는 열심히 배울 테니 무공을 많이 가르쳐 달라는 의지가 충만했다. 탕명이 익청의 어깨를 두드렸다. 익청, 다음에 오면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익청은 어제 유연을 가볍게 요리하는 탕명을 보았다. 탕명을 바라보는 익청의 눈빛은 또 달라져 있었다. 고맙습니다. 작은 사부님. 그냥 형이라고 불러. 아닙니다. 사부님. 탕명은 익청의 눈에서 무공을 배우기를 간절히 바라던 예전의 자신의 눈빛을 보았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04화 사람을 고쳐 쓸 수 있나? 1. 자, 받아. 탕명이 진주 귀걸이 한 쌍을 꺼내놓자 당소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 진주 귀걸이잖아. 탕명, 진짜 나 주는 거야? 그래. 너한테 이거 주려고 제자들도 못 보고 곧장 뛰어왔잖아. 그리고 이 귀걸이 정말 힘들게 구한 거야. 탕명의 말에 당소소가 고개를 갸웃했다. 구해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상점에서 산 거 아니야? 상점에서 산 게 아니고 요서백제 상인이 가지고 있던 걸 사정해서 간신히 얻은 거야. 탐나라는 섬에서 나는 진주래. 호, 탕명, 귀걸이 구하러 요서까지 갔다 온 거야? 당소소는 탕명이 선물한 진주 귀걸이가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 눈치다. 너무 앞서가지 마. 귀걸이 때문에 간 건 아니야. 마음에 들어? 응, 마음에 쏙 들어. 고마워. 탕명 평생 잘 간직할게. 평생 간직하겠다라는 말은 은귀걸이를 선물 받은 제가런이 탕명에게 했던 말이다. 가끔 당소소가 제가런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하기에 탕명은 그것이 신기할 뿐이다. 참 희한하군. 제가런과 당소소는 묘하게 닮은 데가 있단 말이야. 세상에 진귀한 장신구는 다 가지고 있는 당소소가 겨우 진주 귀걸이 한 쌍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다. 탕명은 그저 밀린 숙제를 처리하고픈 마음이 강했기에 진주 귀걸이를 구해온 것뿐이다. 그런데 선물을 받은 당소소가 자신에게 묘한 미소를 보내자 가슴이 섬뜩했다. 이거 괜한 짓을 한 건가? 탕명이 무슨 생각을 하건 기분 좋은 당소소이다. 탕명, 지난 몇 달간 무공 수련은 잘했어? 두세 달 예상했는데 좀 늦었네? 응. 일이 좀 있었어. 장안에 있던 소림방도 낙양의 자리를 잡았잖아. 이제 어쩔 셈이야? 그랬다. 탕명이 분주하게 북경과 요동을 다녀온 사이에 양도가 소림삼걸과 함께 낙양으로 이사한 것이다. 물론 탕명의 당부대로 당소소는 물심양면으로 소림방이 낙양의 자리를 잡도록 도와주었다. 소소, 이제 마교와 정파 간에 전쟁이 시작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서둘러 준비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뭐부터 할 생각인데? 우선 석승부터 처리하고 자금을 확보해야지. 생각해둔 방법이 있어? 탕명이 매번 자신을 놀라게 했기에 기대에 찬 눈으로 당소소가 물었다. 아니, 방법은 당소소 내가 찾아야지. 헛. 난 또. 왜? 너야말로 매일 그 방법을 찾고 있었을 텐데? 당소소가 잠시 생각을 정리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사실 빠른 방법이 있기는 한데 좀 위험해서 말이야. 역시나 당소소가 넋놓고 있었을 리가 없다. 탕명이 당소소에게 바짝 다가섰다. 소소, 난 위험하고 빠른 방법이 좋아. 어련하겠어? 그럼 석승을 칠 계책이 있다는 거야?
당소소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찬 당소소가 주저하는 빛을 띠자 오히려 탕명이 더 조바심이 났다. 탕명, 요즘 낙양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아. 그래서 말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판세를 잘만 읽는다면 석승의 재물을 가로챌 기회가 올 수도 있어. 그래? 낙양이 어찌 돌아가고 있는데? 요즘 들어 파랑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파랑? 파랑이 누군데? 성도왕 사마영 알지? 알지. 진나라에는 성도왕 사마영 말고도 7명의 왕이 더 있어. 그들 모두 호시탐탐 낙양을 노리고 있지. 그중에 성질 급한 몇 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랬다. 진나라에는 성도왕 사마영 말고도 사마시 성을 가진 왕들의 영역이 있었고 각자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있던 파랑은 기회가 온다면 언제든지 자신이 황제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탕명은 요동에서 을부를 만난 이후로 세상을 보는 눈이 한결 넓어졌다. 진나라는 고구려, 선비족, 요서백제, 흉노 등 많은 나라에 둘러싸여 있었기에 만일 진나라의 힘이 약해진다면 언제든지 외세의 침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파랑이 서로 싸운다면 진나라의 힘은 점차 약화되고 자연히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당소소의 설명에 탕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구려, 선비족, 흉노의 세력이 진나라 못지않은데 황제 자리를 놓고 서로 싸운다면 진나라가 망할 날도 멀지 않았군. 탕명의 말에 당소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탕명, 너는 볼 때마다 달라지네? 이젠 국제 정세까지 터득한 거야? 정말 놀라운 발전이네. 그런가? 그런데 파랑이 황제가 되려는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거랑 석숭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야? 파랑들은 모두 석숭의 후원을 받기를 바라고 있어. 한 나라를 집어삼킬 대사를 도모하려면 당연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거든. 파랑 중에는 군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석숭의 재산을 노리는 놈들도 있어. 석숭을 죽여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맞아. 막대한 군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 파랑이 검은 마술을 석숭에게 뻗치고 있다는 사실은 탕명으로서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그럼 파랑의 속셈을 석숭은 까맣게 모르고 있어? 왜 모르겠어? 석숭도 당연히 알고 있지. 탕명과 당소소가 눈독 들이는 석숭의 재물을 노리는 경쟁자가 파랑이라니. 탕명으로서는 막강한 경쟁자가 생긴 것이다. 탕명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래? 그럼 석숭도 대책을 세우고 있겠네? 당연하지. 석숭은 황후 가남풍과 파랑 중 제왕인 사마경을 뒷배로 두고 있어. 사마경. 센 놈이야? 지금으로서는 조왕 사마륜의 세력이 가장 크거든. 그 다음이 사마경이고. 탕명은 석숭이 제일 힘이 센 사마륜을 뒷배로 두지 않는 게 이상했다. 왜 제일 부자인 석숭이 제일 힘센 사마륜을 선택하지 않은 거야? 그건 지금까지 석숭의 뒷배는 황후 가남풍이었는데 가남풍과 사마륜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이지. 현재 제일 힘이 센 건 황후 가남풍이니까. 당소소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지금 낙양의 권력 지형을 탕명에게 설명했다. 소소. 그럼 우리가 잘만 하면 중간에서 어부지리로 얻을 수 있다는 거야? 바로 그거지. 만일 석숭이 고를 뒷배가 권력을 잡지 못한다면 그때를 이용해야지. 만일 석숭의 뒷배가 권력을 잡는다면? 호호. 설사 그렇게 된다 해도 얼마 가지 못할 거야. 파랑 중 누구든 권력을 잡으면 나머지 왕들이 뭉쳐서 달려들 테니. 결론적으로 석숭이 낙양에 있는 한 오래 못 가 파멸을 맞게 될 거야. 당소소의 말을 들은 탕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내가 굳이 나서 석숭의 목을 딸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멋지게 석숭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탕명이다. 좀 아쉽지만 엄청난 재물을 얻을 기회이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 탕명과 당소소가 차를 연거푸 2잔이나 마시며 머리를 짜내기 시작했다. 한참이나 당소소와 쑥덕거리던 탕명이 고개를 들었다. 좋아. 석숭 쪽은 소소 내가 맡아. 나는 사람을 모을 테니. 그래. 큰 그림을 그리고 나니 잊고 있던 당무적이 생각났다. 아, 소소. 무적은 낙양에 왔나? 응, 4일 전에야 겨우 도착했어. 근데 불만이 많은가 봐. 왜?
듣자니 무적은 고향광안에 내려가 있었대. 거기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버지께서 낙양으로 가라 했는데도 꿈을 대며 시간을 끌었대. 사천당가 가주 당백호의 명을 받고도 당무적이 꾸물거렸단다. 아무리 당무적이 당백호의 조카라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당무적을 잘 아는 탕명이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네. 무적이 그놈은 대도시를 좋아하잖아? 성도도 성에 안 찬다며 낙양에 오려 길을 썼잖아. 혹여 고향에 여자라도 생긴 거 아니야? 당소소는 무적에게 별 관심이 없다. 나도 잘 몰라. 내가 불러드리라 했으니 만나서 물어봐. 하긴 만나보면 알 일이다. 알았어. 무적이 지금 어디 있는데? 낙양에 도착한 날 한 번 보고 그 이후로는 못 봤어. 숙소는 망상객잔이라 했어. 탕명은 당무적에게 맺힌 게 많다. 물론 지금 탕명의 실력으로 당무적 하나 손봐주는 것은 일도 아니다. 탕명이 무적을 불러올린 이유는 단순히 몇 대 때려주려 함이 아니다. 제대로 무적을 꿀려 꼬봉으로 쓰고 싶다. 그래야 직성이 풀릴 것이다. 탕명이 일어섰다. 소소, 열흘쯤 후에 보자. 그래, 조심하고. 응. 당소소의 거처를 나온 탕명이 물어물어 낙양성 북쪽 성문 근처에 있는 망산객잔을 찾아갔다. 망산객잔. 객잔 이름은 구렸으나 꽤 규모가 있고 운치 있는 객잔이었다. 아버지 덕에 부유하게 자랐던 당무적이다. 허름한 객잔에 있을 당무적이 아니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객잔 안에는 꽤 많은 사람이 북적였다. 탕명은 구석 자리가 좋다. 한쪽 귀퉁이에 자리 잡은 탕명이 백주 한 병과 고기 한 접시를 시켰다. 서너 잔을 연거푸 마시니 몸이 따뜻해지며 긴장이 풀어졌다. 탕명은 북경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돌이켜보았다. 개방! 이 비열한 놈들! 개방이 모용박을 암습해 걸어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당장이라도 개방과 일전을 벌이고 싶은 탕명이었다. 하지만 개방과 일전을 치르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 그래, 조금만 더 참자. 개방을 상대하는 게 두렵진 않다. 다만 큰 그림을 그린 탕명의 계획상 개방은 다음 차례이다. 일단 낙양에서 일을 벌이는 동안은 가급적 거지들과 엮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근데 이 자식은 왜 안 오는 거야? 탕명이 슬슬 짜증이 나려 할 때였다. 우하! 우렁찬 웃음소리와 함께 당무적의 뚱뚱한 몸이 객잔으로 들어섰다. 이미 한 잔 걸쳤는지 얼굴이 벌개진 당무적은 웃옷을 반쯤 풀어헤친 상태였다. 뒤룩뒤룩 한 젖살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출렁거렸다. 돼지 새끼. 탕명은 예전부터 무적의 젖살들이 싫었다. 양 한 마리를 놓고 무적과 씨름을 할 때도 무적의 살과 닿기 싫어 웃옷을 입고 씨름을 했었다. 탕명은 현촉검으로 무적의 축 늘어진 살들을 도려내고픈 충동을 느꼈다. 탕명이 일어서려 할 때였다. 어라? 무적은 혼자가 아니었다. 두 명의 사내가 무적의 뒤를 따라 들어오며 무적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탕소엽, 여기가 소엽의 거처요. 당소엽? 두 사내가 무적을 소엽이라 불렀다. 덩치가 저리 큰데 소엽이라니. 당무적은 소엽이라는 말에 기분이 좋은지 약간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잔 더 합시다. 부르면 기생도 옵니다. 기생이란 말에 사내들의 눈빛에 생기가 돌았다. 좋지요. 저희가 거하게 쏘겠으니 기생도 부릅시다. 무적과 두 사내는 죽이 척척 맞았다. 부르면 금방 옵니다. 점소이. 점소이를 부르는 무적의 표정이 싱글벙글했다. 뭐든지 가능한 낙양이다. 무적이 낙양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당무적과 사내 둘이 2층으로 올라가니 2층 담당 점소이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해! 한 상 차리갑쇼. 당무적이 점소이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그래, 3명 불러줘. 점소이가 허리를 다시 팍 꺾었다. 넵! 고운 것들로 대령시키겠습니다. 2층에서 기생을 부르고 한 상 차리면 돈이 된다. 물론 점소이에게 떨어지는 떡고물도 있을 것이다. 점소이가 잽싸게 어린 점소이 하나를 어디론가 보냈다. 구석 자리에서 지켜보던 탕명은 기가 막혔다.
탕명이 특히 싫어하는 게 여자 밝히는 놈이다. 게다가 아직 어린 무적이 벌써부터 망나니처럼 노는 것을 보니 기가 막혔다. 게다가 당소협이라니. 안 그래도 손봐주려던 당무적이다. 참지 못한 탕명이 벌떡 일어섰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05화 사람을 고쳐 쓸 수 있나? 탕명이 낙양에 돌아왔다. 요동 무려산에서 을부를 구해줬고 북경에서는 모용세가를 도왔다. 몸과 마음이 바빴던 탕명과 달리 당무적은 망나니 짓을 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주제도 모르는 무적이 기생까지 부르고 놀려하자 탕명은 불끈 화가 치밀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당무적을 따라 올라가는 두 사내의 허리에 매듭이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허리에 찬 매듭은 개방 제자임을 의미한다. 개방 거지들이다. 일이 묘하게 돌아갔다. 당무적이 왜 개방 거지들과 어울리는 것일까? 가급적 낙양에서는 개방과 엮이지 않으려 했던 탕명이다. 끓어오른 노기를 억누른 탕명이 다시 주저앉았다. 미운 놈은 미운 짓만 한다더니 당무적이 딱 그 짝이다. 몇 대 쥐어받고 사람 만들어 쓰려 했던 탕명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무적을 패주는 건 언제든 할 수 있다. 그 전에 개방 거지들과 무슨 일을 꾸미는지부터 알아봐야 한다. 화가 나니 배가 고파졌다. 탕명이 국수 한 그릇을 시켜 일단 배를 채우기 시작했다. 후루루. 무적이 놈이 2층으로 올라간 지 1시경쯤 지났을까? 객잔 안에 여인의 분내가 풍기기 시작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진한 화장을 한 여인 셋이 들어서더니 바로 2층으로 올라갔다. 무적이 불러달라던 기생들이 분명했다. 젓가락을 내려놓은 탕명이 2층에서 내려오는 점소이에게 다가가며 불렀다. 점소이. 2층 담당인 점소이가 탕명을 보며 희죽 웃었다. 부르셨습니까? 점소이는 여자 분내를 맡은 탕명이 혹여 2층으로 올라가려고 자신을 불렀나 하는 표정이었다. 탕명이 작은 은자꾸러미 하나를 탁자에 올려놓았다. 헉! 점소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얼핏 보아도 은자꾸러미가 상당히 묵직해 보였기 때문이다. 점소이가 탕명을 보며 탐욕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공자. 올라가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금방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교감이 잘못됐다. 탕명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점소이를 바라보았다. 뭘 준비해? 탕명이 아직 숫기가 부족한 듯 보이자 점소이가 탕명의 팔뚝을 슬쩍 건드렸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고르실 수 있게 2명 준비하겠습니다. 웃기는 놈이다. 탕명은 자신의 맑은 눈을 보면서 점소이가 어찌 이런 음흉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것이 신기했다. 탕명이 손가락을 까닥하자 점소이가 탕명에게 바짝 얼굴을 가져다 댔다. 무적이 알지? 누구요? 아까 산에 두라고 올라간 뚱뚱한 놈. 당소연 말씀입니까? 당소협. 듣기만 해도 닭살이 돋는 소리였다. 으그. 탕명이 꽉 쥐어진 손을 풀고 가까스로 활을 눌렀다. 그래. 그 당소엽. 여자를 불러달라는 것이 아님을 직감한 점소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시나요? 탕명이 은자꾸러미를 가리켰다. 이거 가져. 기쁜 마음에 은자꾸러미를 집으려던 점소이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큰 돈을 준다면 그만큼 요구하는 것도 클 것이다. 돈 욕심은 나지만 큰 돈을 무턱대고 먹었다가는 큰 탈이 난다는 것쯤은 점소이 생활로 익히 터득한 삶의 지혜였다. 점소이가 경계의 눈빛을 보이자 탕명이 목소리를 낮췄다. 알고 있겠지? 당소엽은 사천당가 사람이야. 귀한 집 도련님이란 말이야. 난 당소엽 어머니의 부탁으로 온 사람이야. 당소엽을 지키기 위함이지. 점소이가 눈을 껌뻑거렸다. 뭔 소린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이다. 탕명이 다시 손가락을 까닥했다. 그러니까 간단해. 당소엽과 같이 올라간 사내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에게 알려주면 돼. 그럼 이 돈은 내 거야. 점소이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정말입니까? 세 사람이 나누는 얘기가 뭔지만 알아오면 되는 건가요? 기쁜 표정의 점소이가 은자꾸러미를 쥐려 했다.
탕명이 은자꾸러미를 잡은 점소이의 손목을 잡았다. 물론 오늘뿐만은 아니지. 당소엽이 여기 있는 동안은 계속해야 해. 당소엽을 잘 살피고 뭐든 나에게 알려줘. 어때? 간단하지? 점소이가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은자꾸러미를 당겼다. 성급하긴. 탕명이 고개를 저으며 은자꾸러미에서 은자 하나를 꺼내 들었다. 탕명이 은자 하나를 점소이 눈앞에 들어 보였다. 자, 잘 봐도. 돈의 눈먼 점소이의 눈이 더욱 크게 떠졌다. 탕명이 손가락에 힘을 주자 은자가 돌돌 말리더니 콩알처럼 변했기 때문이다. 콩 모양으로 변한 은자를 꾸러미에 던져놓은 탕명이 무서운 표정을 지었다. 잘해야 해. 일단 내일 아침에 황도객잔으로 와서 나한테 들은 걸 알려줘. 알았지? 역시 꽁도는 없다. 잔뜩 긴장한 점소이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은자꾸러미를 품속에 갈무리했다. 됐어. 가봐. 됐다. 내일이면 무적과 개방놈들이 뭔 짓거리를 하는지 대충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랜만에 편한 침상에서 푹 잔 탕명이 기지개를 쭉 켰다. 지난밤 탕명은 황도객잔의 방을 얻었다. 바로 소림삼거를 만나고 싶었으나 밤도 깊었기에 무적놈을 어찌할지 정한 다음에 행동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돈의 위력인가? 아니면 괴력을 보여줬기 때문일까?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망산객잔 점소이가 탕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식, 빨리도 왔군. 뭐 별다른 게 있겠는가? 그저 할 일 없는 당무적이 우연히 개방 거지들과 어울렸으리라. 탕명이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그래, 셋이서 무슨 얘기를 했어? 그게 점소이가 머리를 극적였다. 왜? 그냥 들은 대로 말해봐. 제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며 최대한 느끼는 들었습죠. 그런데 딱히 특별한 것은 없었고 누굴 찾는 듯 했습니다. 누굴 찾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야, 탕명이 눈을 부라리자 점소이가 자기 머리를 쥐어뜯었다. 뭐라더라? 청동. 탕명의 눈이 번쩍 뜨였다. 청동? 청동 뭐? 청동. 혹시 청동 귀걸이? 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얼핏 듣기에 청동 귀걸이 얘기를 했고 사람을 찾는데 여자를 찾는 듯 보였습니다. 여자? 청동 귀걸이? 네. 탕명으로서는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얘기였다. 왕사룡이 환생했다면 당연히 환생한 탕유를 찾을 것이다. 이미 석가방 졸개들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있는 왕사룡이다. 분명 의심 많은 왕사룡이 환생한 탕유를 찾기 위해 거지들을 풀었으리라 생각은 했다. 그런데 왕사룡의 그림자가 당무적에까지 도달한 것인가? 그렇다면 곧 자신에게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니지. 그건 말이 안 된다. 개방 거지들을 처리할 때 탕유라 밝혔지만 모두 죽여버렸다. 그리고 화산파 도사 두 놈만이 탕유라는 이름을 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화산파 도사들이었다. 어찌 개방이 그걸 알겠는가? 게다가 당무적은 탕유, 아니 탕명의 정체를 전혀 모른다. 확실히 알아봐야겠다. 당무적 지금 어딨어? 밤새 술 푸고 자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자고 있을 겁니다. 알았어. 탕명이 벌떡 일어섰다. 가보시게요. 그래, 왜? 그런데 혹여 칼부림하실 거면 가급적 객잔 밖에서 부탁드립니다. 칼부림. 난 당무적을 지키러 왔다 했잖아. 왜 이러십니까? 저도 척 보면 압니다. 돈은 받았지만 가급적 엮이기 싫다는 뜻이었다. 몸살이는 점소이가 허리를 굽신거리자 탕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칼질 안 해. 알았으니까 가봐. 잠시 욱해 당무적을 요절내려 했다. 한데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다. 잠깐. 네, 어제 당무적과 같이 술 먹던 놈들. 그 놈들 누군지 알아?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얼핏 들으니 개봉에서 왔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하다. 역시 왕사룡이 보낸 놈들이 분명했다. 그 놈들 지금 어디 있어? 객잔에서 자고 있습니다. 알았어. 가봐. 거지놈들이 개봉해서 왔단다. 뭔가 감이 잡혔다.
다만 어찌 개방 거지들과 당무적이 엮였는지 그것이 이상했다. 사실 당무적과 거지들이 엮인 내용은 이랬다. 석가방 졸개들의 시체를 살핀 왕사룡은 전생의 탕유가 떠올랐다. 자신이 환생했으니 삼성산 절벽에서 같이 떨어진 탕유도 환생했을 수 있다 생각했다. 주도 면밀한 왕사룡은 가능성이 있다면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다. 왕사룡은 수와 며칠 사천 삼성산으로 보냈다. 혹여 환생했을지 모를 탕유의 흔적을 찾기 위함이었다. 삼성산은 탕명의 고향인 광안에 있었고 그곳은 당무적의 고향이기도 했다. 성도에는 사천당가가 있고 성도 외곽 도시인 광안 마을에는 사천당가 분타인 낙성방이 있다. 낙성방 방주는 당용애고 당무적이 바로 당용애의 아들이었다. 왕사룡의 명을 받고 삼성산에 온 거지 몇은 광안 실력자인 당용애를 찾아갔고 고향에 내려와 있던 당무적과도 그때 만난 것이다. 거지들은 개방의 명성을 내세우며 당용애의 협조를 얻어냈다. 당용애는 아들 무적에게 개방 거지들을 도와줄 것을 명했고 무적은 거지들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줬다. 거지들은 무적의 도움을 받아 탕유가 환생한 것으로 생각될 만한 자가 있는지 샅샅이 뒤졌다. 당연히 탕이라는 성씨를 가진 여자를 찾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성 안에는 탕씨를 가진 여자는 없었다. 다만 탕명이 있을 뿐이었다. 거지들이 당무적에게 들은 탕명이란 아이는 남자일 뿐 아니라 나이도 18살이라 했다. 왕사룡이 예상한 30대 중반의 여성과는 맞지 않았다. 어제 망산객잔에 나타난 거지들이 바로 광안 삼성산에 갔었던 바로 그 거지들이었다. 탕명은 이런 내막까지는 알 수 없었으나 분명한 것은 왕사룡이 자신을 찾고 있고 망산객잔에서 보았던 거지들이 그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놈들부터 족쳐봐야 한다. 탕명이 일어섰다. 목표는 무적이 아니었다. 어제 보았던 두 거지놈부터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탕명이 멀찍이서 망산객잔을 지켜보고 있다. 두 거지놈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거지 두 놈이 객잔을 나섰다. 어라? 의외였다. 두 거지놈의 뒤를 따라 당무적도 어기적 걸어 나왔다. 저 자식은 왜 나와? 탕명은 여차하면 두 놈을 죽여버릴 생각이다. 무적을 어찌할지는 정하진 않았지만 거지들과 합세에 걸리적거리면 무적도 살려둘 수 없다. 근데 어디로 가는 걸까? 낙양성 동쪽 성문 밖에 개방 낙양 분타가 있다. 만일 세 놈이 낙양 분타로 간다면 일이 복잡해진다. 낙양에서 양호전까지 상대하려면 일이 커진다. 그 전에 처리해야 한다. 탕명이 조용히 뒤를 따랐다. 우려대로 거지들이 동쪽 성문을 나섰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 방법이 없다. 그저 새 놈을 따를 뿐이다. 다행이다. 낙양분타로 들어가면 어쩌나 했는데 두 놈이 바로 개봉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렇다면 탕명이 바라던 바였다. 이전에 거지들을 처리한 곳이 생각났다. 그곳이면 적당하리라. 드디어 숲에 들어섰다. 한참을 뒤쫓던 탕명이 드디어 속도를 냈다. 빠르게 달리던 탕명이 청동가면을 꺼내 썼다. 탕명이 탕유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